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요리 연구가 토쿠야마 아키코입니다. 30년간 일본 전통 쌀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해왔죠. 하지만 제가 평생 믿어온 그 확신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으실까요? 일본의 쌀값이 미친 듯이 치솟던 그날, 제 인스타그램에 달린 한 댓글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쌀 요리 연구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함께 하실래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요리 연구가 토쿠야마 아키코입니다. 30년간 일본 전통쌀 고시카리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답니다. 지난달부터 일본 전역에서 쌀값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평소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던 고시카리 5kg 한 포대가 4만 2천 원을 넘어섰을 때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마트, 쌀 코너에는 한 가구당 한 포대라는 제한 구매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한국 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팬이 제 인스타그램에 남긴 이 질문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쌀이라니. 저희 일본인들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자존심이니까요. 특히 저 같은 요리 연구가에게는 더욱 그랬죠. 한국 쌀은 싸기만 하지 않나요? 제가 무심코 남긴 댓글이었는데 곧바로 수십 개의 반박 댓글이 달렸어요. 선생님, 요즘 한국 쌀 기술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일본에서 한국 쌀 수입한다는 뉴스 보셨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충격받으실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 쌀을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 고시카리만 한 쌀은 없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도쿄 시내 최대 규모의 마트에 갔을 때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코너는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쌀 포대 앞에서는 주부들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오늘은 빵으로 저녁을 먹자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목격했죠.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본인의 밥상에서 쌀이 사라진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한국산 쌀의 일본 수출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에서는 한국의 커다란 스마트팜 시설이 비춰졌고 한국 농림부 장관은 최고 품질의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집해온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이 혹시 편견은 아니었을까? 정말 한국 쌀은 어떤 맛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튿날 아침, 저는 방송국 PD에게 연락해 특별 기획을 제안했어요. 일본 최고의 쌀 요리 연구가가 한국 쌀을 평가한다는 컨셉트였죠. PD는 무척 흥미로워했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곧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얼른 서울 시내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한국 쌀은 물론 싸겠지만 식감이나 향은 우리 고시카리만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채 호텔 룸서비스로 저녁을 주문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룸서비스 직원이 가져온 식사 트레이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밥이 담겨 있었어요.
일단 습관적으로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쌀인가요? 룸서비스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호텔에서는 경기도 이천 쌀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 산지 중 하나죠. 저는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향, 적당한 단맛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본 쌀에 견줄 만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맛이 제 입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생각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쌀밥을 맛보았습니다. 밤사이 제 입맛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침 밥도 어젯밤과 똑같이 훌륭했답니다. 토쿠야마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함께 동행한 카메라맨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계획을 좀 바꾸고 싶어요. 한국의 쌀 생산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지 꼭 알고 싶어요. 원래 저희의 계획은 서울의 유명 한식당을 돌며 한국 쌀로 만든 요리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촬영 방향을 바꿔버렸죠. 제작진은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곧바로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경기도 이천의 한 스마트팜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아침에 먹은 밥의 맛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평생 먹어온 쌀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완성도가 높았어요. 마치 클래식과 재즈가 다르듯이 둘 다 훌륭하지만 방향성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토쿠야마 선생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유리온실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몇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정말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토쿠야마 선생님, 저희 스마트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스마트팜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농업연구원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지훈,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인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사를 나누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젊은 층이 농업을 기피하는데 이런 젊은이가 열정적으로 농업 연구를 한다니 놀라웠죠. 먼저 저희 통합관제센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연구원을 따라 들어간 건물 안은 마치 첨단 IT 기업의 사무실 같았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과 각종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작물 생육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쌀의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김지훈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자 거기엔 날씨와 쌀, 품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농업기술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이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하늘을 나는 건 뭔가요? 제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드론을 가리키며 물었죠. 아, 저건 저희 농약살포 드론이에요. 인공지능이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서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농약을 뿌려주는 시스템이죠. 덕분에 농약 사용량은 줄이면서도 병충해 방제 효과는 더 높아졌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실제 논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인 트랙터가 논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로봇팔이 달린 기계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죠. 이건 자율주행 이양기예요. 위성 항법 장치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간격으로 모를 심고 동시에 토양 상태도 분석합니다. 김지훈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력 절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품질 혁명이었으니까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더 일관되게 작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토쿠야마 선생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품종 연구실입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연구실에는 수백 개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화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벼가 자라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정밀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교배 방식과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맛, 향, 식감은 물론 재배 환경 적응력, 질병 저항성까지 모든 요소를 최적화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일본의 쌀 연구 현장을 떠올렸어요. 물론 일본도 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너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혁신의 속도가 더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토쿠야마 선생님, 이제 저희의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 투어를 마치고 김지훈 연구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단정하게 꾸며진 작은 시식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밥 공기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쌀로 지은 밥이라고 했죠. 그 옆에는 간단한 반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자랑하는 향미쌀 3종류입니다. 골든퀸 3호, 미양, 고아미오라는 품종이에요. 3가지 모두 일반 쌀과는 다른 특별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죠. 저는 처음에 향미쌀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일본에서도 품종에 따라 맛의 차이는 있지만 향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는 쌀은 거의 없었거든요. 먼저 골든퀸 3호부터 드셔보세요. 이 쌀은 팝콘 같은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김지훈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밥 공기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로 팝콘 같은 고소한 향이 입 안가득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쌀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이었답니다.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쌀에서 이런 향이 날 수 있죠? 이건 인디카와 자포니카 품종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에요. 유전적으로 특별한 향 성분을 생산하도록 개발된 거죠. 하지만 인공적인 조작은 전혀 없어요. 순수한 교배 육종 방식으로만 개발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맛본 미양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쌀밥에서 꽃향기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식감도 일반 쌀보다 더 쫀득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디저트 같은 쌀이네요. 이런 쌀로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만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아미오를 맛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일반 쌀보다 낮은 칼로리의 식이섬유는 3배나 많다는 이 쌀은 맛도 꽤 괜찮았어요. 일본에서는 건강에 좋은 쌀을 개발하려고 하면 대부분 맛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쌀은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쌀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는 쌀을 주로 맛의 관점에서만 평가했는데 한국은 기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식품 디자인이었죠. 토쿠야마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 향미쌀이. 김지훈 연구원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쌀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쌀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다양한 맛과
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가능한 식품이었던 거예요. 이건 혁명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접근법이에요. 밥에 향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토쿠야마 선생님, 이제 저희의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 투어를 마치고 김지훈 연구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단정하게 꾸며진 작은 시식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밥 공기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쌀로 지은 밥이라고 했죠. 그 옆에는 간단한 반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자랑하는 향미쌀 3종류입니다. 골든퀸 3호, 미양, 고아미오라는 품종이에요. 3가지 모두 일반 쌀과는 다른 특별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죠. 저는 처음에 향미쌀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일본에서도 품종에 따라 맛의 차이는 있지만 향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는 쌀은 거의 없었거든요. 먼저 골든퀸 3호부터 드셔보세요. 이 쌀은 팝콘 같은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김지훈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밥 공기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로 팝콘 같은 고소한 향이 입 안가득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쌀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이었답니다.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쌀에서 이런 향이 날 수 있죠? 이건 인디카와 자포니카 품종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에요. 유전적으로 특별한 향 성분을 생산하도록 개발된 거죠. 하지만 인공적인 조작은 전혀 없어요. 순수한 교배 육종 방식으로만 개발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맛본 미양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쌀밥에서 꽃향기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식감도 일반 쌀보다 더 쫀득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디저트 같은 쌀이네요. 이런 쌀로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만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아미오를 맛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일반 쌀보다 낮은 칼로리의 식이섬유는 3배나 많다는 이 쌀은 맛도 꽤 괜찮았어요. 일본에서는 건강에 좋은 쌀을 개발하려고 하면 대부분 맛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쌀은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쌀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는 쌀을 주로 맛의 관점에서만 평가했는데 한국은 기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식품 디자인이었죠. 토쿠야마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 향미쌀이. 김지훈 연구원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쌀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쌀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다양한 맛과 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가능한 식품이었던 거예요. 이건 혁명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접근법이에요. 밥에 향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토쿠야마 선생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쌀로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유명 요리학교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깔끔한 조리대와 최신식 주방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10여 명의 한국 요리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 요리를 전공한 셰프들이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쌀은 총 5종류입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일본 요리에 어울리는 쌀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행사를 주최한 한국농림부 관계자의 제안에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앞치마를 둘렀어요. 평생 일본 쌀로만 요리해온 저에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먼저 스시부터 시작해볼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시는 일본 요리 중에서도 쌀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니까요. 저는 참드림이라는 품종으로 스시 밥을 지었어요. 이 쌀은 찰기가 적당하고 단맛이 은은하다고 해서 선택했죠.
밥이 완성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식혀가며 스시 식초를 넣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신선한 회로 니기리 스시를 만들었죠. 완성된 스시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환상적이네요. 쌀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점성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이 완벽했어요. 게다가 생선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은은한 단맛과 산미의 균형까지. 일본의 유명 스시집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수준이었답니다. 다음으로 도전한 요리는 오니기리였어요. 이번엔 골든 퀸 3호 향미쌀을 사용했죠. 기존 오니기리와는 전혀 다른 고소한 팝콘 향이 퍼지는 독특한 오니기리가 탄생했어요. 한국의 젊은 셰프들은 이 새로운 맛에 환호했고 여러 가지 변형 레시피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토쿠야마 선생님, 오니기리에 김치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골든 퀸 3호의 고소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어우러지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한 셰프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김치 오니기리는 정말 놀라운 맛이었죠. 쌀의 고소함과 김치의 복합적인 맛이 어우러져 기존에 없던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냈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일본의 전통 디저트인 모찌였어요. 평소에는 찹쌀가루를 사용하지만 이번엔 한국의 찰진 쌀인 미르미를 통째로 삶아서 사용해봤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었답니다. 토쿠야마 선생님, 어떠세요? 한국 쌀로 만든 일본 요리가? 농림부 관계자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 쌀은 일본 요리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존 일본 쌀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향미쌀은 일본 요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4종류의 한국 쌀을 구입했습니다. 골든 퀸 3호, 미르미, 고아미오, 그리고 일반 밥쌀용인 삼광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 쌀에 매료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도쿄 외곽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90살이 넘은 어머니는 전통적인 일본 음식에 대가셨어요. 저의 요리 인생을 이끌어준 스승이기도 했죠. 그런 어머니께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대접한다는 생각에 저는 무척 긴장되었어요. 아키코, 드디어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니? 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아드렸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요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고 가방에서 골든 퀸 3호를 꺼냈어요. 팝콘 향이 나는 이 쌀이 어머니께도 분명 신선한 충격을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평소처럼 쌀을 씻고 밥을 지었는데 부엌 전체에 은은한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웬 좋은 냄새니? 무슨 요리하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쉬고 계시던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밥 짓고 있어요. 특별한 쌀로요. 밥이 다 되자 저는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그릇에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일본식 절임과 생선구이, 미소국을 준비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가정식이었죠. 자,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건 뭐지? 무슨 쌀이니? 한국 쌀이에요, 어머니. 골든 퀸 3호라는 품종이라고 해요. 팝콘 같은 향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어머니는 말없이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을 드셨어요.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일본 전통 요리의 대가인 어머니가 한국 쌀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키코, 이 쌀. 정말 특별하구나.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 표정은 제가 어릴 때 맛있는 요리를 해드렸을 때와 똑같았죠. 고소하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이 맛. 그리고 이 향. 내가 평생 먹어본 쌀 중에 이런 건 처음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본의 고시카리만 최고라고 여기셨던 어머니가 한국 쌀의 매력을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온 쌀을 맛본 적이 있단다. 전쟁 직후였지. 그땐 정말 맛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 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 한국 향미쌀 골든 퀸 3호로 만든 특별한 오니기리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저는 일본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한국 쌀에 대한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어요. 일본 최고의 쌀 요리 연구가가 한국 쌀을 칭찬한다고 하는 의아한 반응이었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평생 일본 쌀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 쌀의 품질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다양한 향과 맛을 가진 품종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 날, 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었죠.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토쿠야마 선생님, 어떻게 일본 쌀을 배신할 수 있나요? 우리 쌀 자존심은 어디 갔나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보내왔답니다. 그 한국 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팝콘 향이 나는 쌀이라니, 정말인가요? 한국 쌀로 만든 스시 레시피 알려주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국경 없는 쌀 요리라는 이름의 채널이었죠. 한국 쌀의 다양한 품종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일본 요리를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의 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도쿄의 중소식당 운영자입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고 한국 쌀을 주문해봤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향미쌀로 만든 오니기리가 데이트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제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품 기업에서 한국의 쌀 연구소와 협업하여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토쿠야마 선생님, 저희는 한국의 향미쌀 기술과 일본의 쌀 재배, 노하우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 쌀을 소개한 것이 이런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경기도 이천과 일본 니가타를 오가며 새로운 쌀 품종 개발을 위한 자문 활동을 했어요. 양국의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처음엔 서로를 경계하던 연구자들이 점차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거든요. 토쿠야마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일본의 멋진 발효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것을 저희 스마트팜 시스템과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국 측 연구원의 말에 일본 연구진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품종 개발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여러분, 토쿠야마 아키코와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쌀은 싸기만 하지 않나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일본의 유명 요리 연구가가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다양한 쌀 품종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팜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농사법, AI, 기반 품질 관리 같은 현대적 기술력과 함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법, 대대로 이어온 쌀 농사의 자부심,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쌀로 일본 요리를 만들고 양국의 농업 기술 교류 프로젝트를 이끌며 국경을 넘어선 음식,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토쿠야마 아키코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쌀이나 음식 문화에 대해 외국인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 쌀로 만든 특별한 요리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나 자랑하고 싶은 한국 음식 문화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